안녕하세요. 백프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거의 한 2년 만에 지금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영상을 17개밖에 올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제가 책을 한 권 더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썸네일의 제목에서 보듯이 파생거래 이대로 그리고 책 2권 이상은 읽어야 비교를 하죠. 이런 표현을 제가 해놨는데요. 제가 한 20여 년간을 키움증권만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 단 하나예요. 처음 시작할 때 수수료가 쌌다. 그리고 두 번째는 키움증권은 이제 수식이라든가 이런저런 차트를 만들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증권사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HTS를 사용해서 한다는 게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조건의 그런 매매 환경이 있는 증권사를 이용할 때는 키움증권의 차트를 열어놓고 다른 증권사의 이제 매매창만 열어놓고 거래를 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은 참 대박이죠. 나름대로 증권사마다 HTS를 각자 고유의 HTS를 갖고 있다는 건 참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만합니다. 하지만 한켠으로 생각해 보면 뭐 잡아놓은 물고기는 놔주지 않겠다라는 의도라든가 내지는 사다리를 걷어차서 다시는 못 올라오게 하겠다. 뭐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그물에 잡혀갖고 한동안을 이제 키움증권만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작년 초에 이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제 지인으로부터 해외 증권사를 소개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증권사 내지는 뭐 FX 뭐 이런 거래 얘기하면 제가 아주 그냥 책을 한 권만 본 무식한 놈이라 그런지 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뭐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식인 게 접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동안은. 그리고 해외 증권사는 뭐 쳐다도 안 보고 살았었고 예전에 한 7, 8년 전에 해외 증권사를 잠깐 사용했었는데 그 당시는 증권사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었고 그냥 뭐 매매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누가 그때도 소개를 해서 잠깐 거래를 했었는데 그때는 입출금에 대한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잠깐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다시 이제 키움증권 것만 사용을 했었는데 책을 한 권 더 봐야 이게 비교도 되고 그런 건데 제가 그동안 좀 게을러서 공부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음,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런 거예요. 이제 증권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스프레드가 뭔지,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기초가 되시는 분들이 보신다는 거를 제가 기반으로 해서 방송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흘려 들으셔도 좋고, 그리고 더 고급스러운 그런 뭐 영상을 찾아가셔도 좋습니다. 음, 제 영상은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좀 기본이 되는 것부터 좀 다시 다지고 그리고 이제 배우시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저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성장한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좋은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레드가 뭔지 그리고 지정가, 시장가, 뭐 네팅, 해칭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컨텐츠에 되어 있는 내용들은 단순해요.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의 비교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국내 증권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뭐, 보증금을 뭐 일정 부분 넣어야 된다든가, 또, 레버러지가 정해져 있는 레버러지를 사용해야 된다든가, 그리고 뭐, 수수료 부분에서 뭐, 스프레드 는 당연히 있고 스프레드 더하기 또 수수료가 추가로 부담이 되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래 방식에서 보면 이제 네팅 거래와 해칭 거래 이렇게 써 있는데 음, 네팅 거 저희 나라가 사용하는 이제 거래 방식은 네팅 거래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제 미국권 아닌 이제 유럽권에서는 이제 해칭 거래라는 방식을 이제 사용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일단 스프레드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만하죠. 스프레드는 투자 상품의 매수와
매도 그 가격의 차이입니다. 스프레드는 사는 가격 빼기 파는 가격. 즉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파는 사람은 싸게 이제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이제 싸게 사려고 하겠죠. 그때 벌어지는 그 가격의 차이를 말하고 이 차이가 일치할 때는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거래가 이루어질 때 아, 우리의 캔들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 차이는 늘상 시장에서 언제나 이제 스프레드는 존재하게 마련이에요. 자, 스프레드 말씀을 처음 이렇게 드린 이유는 음, 제가 소개받은 해외 증권사를 유심히 제가 좀 공부를 하게 된 거는 이제 생각보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조차도 그런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리고 이제 바라보게 됐었죠. 예전에는 그냥 이건 뭐 또 다른 사기판인가? 이런 식의 접근이었는데 어 그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는 연령층이나 그분들의 진지함을 보고 이거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불현듯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개를 받은 날 바로 집에 와서 해외 증권사를 한번 열어보고 그들이 사용하는 HTS, MT4라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한번 열어서 그 비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마다 각각 증권사의 그런 HTS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외 증권사들은 공부를 하고 면밀히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MT4라는 HTS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매매자 입장에서 거래자 입장에서 MT4라는 걸 하나 좀 완벽하게 습득을 하면 해외 그 어느 증권사를 들어가든 그 어떤 종목의 상품의 거래를 하든 이거 굉장히 자유로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MT4를 공부를 좀 해보니까 전 세계 증권사의 한 80% 이상이 MT4의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HTS 자체를 해외 증권사들은 증권사마다 각각의 그런 HTS를 개발한 게 아니라 MT4라는 걸 함께 사용을 하니까 사용자가 굉장히 많겠죠. 사용자가 많은 만큼 우리가 거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보조 지표라든가 그런 개발돼 있고 연구돼 있는 그런 지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내가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 수식을 또 만들어 가고 있는 조건 하에서 이런저런 구성을 하고 나름이는 그래도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게 이거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은 잘했는데 해외 시장을 열어보고 그들이 개발해 놓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제가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끼리 뭐 이거는 좀 비밀화돼 있는 뭐 그런 지표들 좀 있어요. 그거를 또 응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 개발하고 만들고 찾아내고 같이 구성을 해보면 그 뿌듯함이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으로 왔었는데, 이건 뭐 해외 증권사를 통한 그런 MT4를 열어서 보니까 뭐 이미 뭐 그런 것들은 뭐 속된 표현으로 천진백갈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거조차 모르고 진짜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해외 증권사들의 경우는 이제 온라인 브로커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온라인 브로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을 상대를 하니까 생각보다 그 경쟁이 굉장히 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거래자들을 자기 플랫폼으로 유입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거래 조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조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수수료가 부과되는 게 저렴하다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키움증권이 수수료가 저렴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스프레드 지금 펼쳐놓은 창에 이 스프레드라고 돼 있는 스프레드는 기본으로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스프레드 이외에 수수료를 또 부과를 합니다. 근데 해외 증권사를 보니까 스프레드 하나만 가지고 그냥 따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스프레드 안에서 그 수수료까지 녹여내는 그런 증권사들이 대부분이든 거예요. 그러면 과도한 스프레드가 아닌 상황에서 이제 그 수수료를 녹여낸다면 우리한테는 수수료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라면 쓸만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처음 접근이 됐고요. 하다 보니까 해외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CFD 상품으로 많이 만들어 놔서 일정 뭐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좀 적고
그런 개념에서 좀 부담 없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레버러지도 정해져 있는 레버러지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레버러지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아주 강력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하게 됐고요. 스프레드라는 개념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정가 매매, 시장가 매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정가 매매는 말 그대로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미리 주문해 넣어놓고 이제 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매매다 이런 표현을 해놓고 대부분 이제 지정가 매매하시는 분들보다는 시장가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시장가 매매는 말 그대로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약간은 불리하지만 그래도 즉시 거래를 체결해서 빠른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지정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일봉이나 뭐 크게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 하시는 거고 뭐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은 뭐 지정가 매매 대부분 하시죠. 단타 하시는 분들이 보통 시장가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파생 거래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음, 매수 매도와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매수 매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격 차이를 어, 일단은 무시하고 크지만 무시하고 빠른 거래로 이제 대부분이 이제 단타 거래가 많이 위주기 때문에 시장가 매매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시장가 매매하면 이제 사고자 팔고자 하는 사람의 가격 차이에서 조금 불리한 가격에 이제 매수나 매도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파생거래 안에서도 지정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지동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여유롭고 그런 거래를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네팅 거래와 해칭 거래를 여기 펼쳤는데, 네팅 거래 우리나라 방식이에요. 미국 방식이고, 네팅 거래나 해칭 거래 모두 파생 상품 거래에서는 양방 거래하는 건 똑같이 맞습니다.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네팅 거래의 경우는 주문 청산 시 반대 매매의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체결되었던 주문이 상쇄되는 청산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양방향 중 한 방향만 거래가 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수구 매도구 우리가 양방향 거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래에 임하면 거래에 딱 임하는 동시에 매수를 했던 매도를 했던 한쪽 방향 포지션을 취하면 시장이 반대로 움직일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네팅 거래에서는 손절을 한다든가 그 아래서 물타기를 한다든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방향이 바뀌는 순간 이제 매수인 경우 매도 포지션이 들어가면 이제 청산이 돼 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해칭 거래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매수 매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이제 매수 방향의 포지션을 제가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갑자기 방향이 이제 매도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매도 버튼을 누를 경우 매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매도에 새로운 계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동시에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런 방식은 굉장히 매력 있는 방식이에요. 하나의 계좌를 가지고 매수 매도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이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큰 매력이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방식을 취하려고 제가 제 계좌 하나 만들고 우리 집사람 계좌 하나 만들어서 한쪽은 매수, 한쪽은 매도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외 증권사를 보니까 해칭 거래 방식을 쓰는 곳들은 그냥 하나의 계좌에서 그게 다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내가 진짜 너무 모르고 했구나. 그리고 국내 증권사만 너무 또 고집을 하고 또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뭐 코인 거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런 방식이 쓰이고 있어요. 쓰이고 있는데 또 코인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변동성도 크고 해서 제가 이제 선호하지 않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쪽 시장은 조금 제가 살피다가 말았었고 근데 해외 증권사에서 이런 방식을 할 수 있고 또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자유롭고 수수료가 저렴하고 그렇다면 한번 해볼 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더더군다나 국내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 거래는 잘 하시나 뭐 그런 뭐 보증금이 워낙 크게 들어가니까 어, 거래 대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대여 계좌 같은 데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이런 방식의 해외 브로커가 있고 믿을 만한 곳이라면 굳이 대여 계좌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대여 계좌 들어가 봐야 뭐 우리가 수익을 내도 출금 안 될까 봐 걱정하고 또
어느 순간 또 어떤 불합리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대여 계좌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대여 계좌에서 이제 거래를 하면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책을 한 권 더 보고 서로 비교하고 비교해서 괜찮으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여기 이제 키움증권이에요. 키움증권에 지금 현재 비교를 해드리는 게 골드인데 골드를 보시면은 이제 위탁 증거금이 그쵸? 11,550달러. 그러니까 한 계약을 하는데 이제 위탁 증거금이 최소한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안에서. 그런데 1,500만 원을 넣어놓고 한 계약을 운영한다는 건 사실상 제가 좀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10,000원을 들고 점 1,000원짜리 고스톱판에 들어가는 그런 레버러지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거래가 자유로울 수가 없죠. 항상 이제 거래에 쫓기게 되고 그런 뭐 시장의 움직임에 굉장히 너무 예민하게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분들 사실 거래 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 거래는 다 잘하시는데 왜 하다가 계속 손실을 내냐?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레버러지가 안 맞는 거예요. 레버러지가. 그러니까 조금만 밀려도 두려우니까 겁나고 반대 방향 포지션을 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청산해서 손절하거나 내지는 손절을 못하고 버티다가 계좌가 뭐 박살이 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위탁증거금이 이렇게 있고 여기 끝에 보시면 이제 골드를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골드 보면 지금 1 트로이 온즈당 가격이 현재 선물 가격이 26 2680.8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리죠. 소수점 한 자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수점 한 자리인데 이게 오늘은 주말이라 이제 장이 멈춰 있는데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간대에 이제 매매창을 열어서 한번 보시면 보통 이 호가가 한 칸 내지는 두 칸이 비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스프레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숫자가 1이 움직여서 한 칸, 두 칸이지만 T가치가요. 근데 호가창에서 한 칸이 사실은 어, 이 뒤에 소수점이 하나 더 있으면 10씩 벌어진다는 거죠. 10씩. 이 굉장히 이것도 보고 제가 야, 세상에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본 것도 이 이유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해외 증권사의 이게 MT4의 차트입니다. MT4 차트인데 제가 이제 키움증권에 있는 걸 이제 MT4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요 끝에 보시면 여기 끝에 잘 안 보시죠? 요 끝에 보시면 여기는 숫자가 소수점 뒤에 두 자리가 표현이 돼 있어요. 소수점이 한 자리 더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해외 증권사에서 이 스프레드가 움직이고 이 가격의 효과가 움직이는 건 소수점 두 자리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10, 20 움직이면 크게 느껴지지만 사실상 우리의 키움증권에서 보면 숫자 일씩 움직이는 이런 시각적인 착각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 제가 그동안 많이 이용했는데 감사하게 많이 썼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책을 한 권 더 보니까 이거 봐라. 얘네들은 스프레드가 이렇게 20씩 벌어지고 두 칸씩 기본적으로 벌어집니다. 거래하실 때 보시면 알아요. 20씩 벌어지는데 수수료는 또 따로 받네. 근데 해외 증권사 얘네들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가 20이 예를 들어서 벌어진다 그래도 이 안에서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게 없네. 그러면 일단 수수료 부분에서도 훨씬 이득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상단에 요 창이 이제 시장가 매매 창입니다. MT4를 사용하시면 그러면은 요 시장가 매매 창인데 요 위를 보시면 지금 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1, 뭐 스스로가 정할 수가 있어요. 거래자가. 그럼 1로 하면 뭐 1의 거래를 하는 거고 0.1로 하면 0.1짜리 0.1라 사이즈의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소수점 두 자리까지 돼 있다는 거죠. 소수점 두 자리까지. 그럼 0.01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표현이냐면, 자, 우리나라는 지금 위탁증거금 11,550불을 일단 넣어놓고 거래를 하면 하나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분의 1, 예를 들어서 이게 미니 거래라고 치면 골드, 10분의 1을 쓰면 이제 마이크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이크로가 전부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로가 전부 1거래, 0.1거래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해외증권사 같은 경우는
1거래, 0.1거래, 0.01거래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들고 점 1,000원짜리 고스톱을 칠 거냐, 아니면 점 100원짜리를 칠 거냐, 점 10원짜리 고스톱을 칠 거냐,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 아니 10,000원 들고 점 10원짜리 고스톱 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10,000원 들고 점 1,000원짜리 고스톱을 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매매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불안함이거든요. 불안함.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우리나라 파생 상품의 문제는 뭐냐면 레버러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가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물론 한 10억 넣어놓으시고 하시던가 아니면 뭐 한 1억 넣고 마이크로 거래를 하신다면은 뭐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런데 실상은 그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자본금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유용을 해서 내가 그거를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접근 방법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키움증권의 차트 이렇게 펼치고 그리고 거래는 지금은 이제 해외 증권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좀 한 2년 동안 공부를 좀 하고 1년 반, 2년 1년 반 정도 됐죠. 그 정도 공부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고 또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MT4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같이 이제 해나가는 방법을 좀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한다 그래도 문제는 또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어,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면 그러면 내가 나의 자본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리고 내 자본인데 그거를 뭐 알지도 못하는 해외 쪽에 돈을 보내놓고 거래를 하다가 이거 출금이 막히면 어떡하지? 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러면 이제 거래소 해외 증권사에 대한 이런 신뢰도를 좀 찾아야 되고 첫 번째 그쵸? 그러니까 상위 랭커에 있는 그런 해외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그 해외 증권사들을 사용하면 뭐 먹튀하거나 이럴 일 없다고 보시면 돼요. 먹튀보다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어, 대여 계좌를 사용하면 내가 수익을 내도 출금을 안 해주는 경우들 허다하잖아요. 내지는 뭐 졸업시킨다 그러죠. 뭐 내쫓는다든가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서 일단 벗어나고 또 레버러지를 내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불이죠. 1,000불 정도 집어넣고 거래를 한다고 치면 우리나라 지금 1,000불이면 130만 원 조금 더 되죠. 130만 원 정도 놓고 0.01 거래하시면 돼요. 0.01.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레버러지 자체를 내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들이 처음 훈련을 하거나 모의 투자로 해보시는 거 좋아요. 그 해외 증권사도 데모 계정 많이 만들어 줍니다. 모의 투자로 연습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모의 거래랑 실거래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모의 거래로 뭐 암만 뭐 많이 하면 뭐 합니까? 모의 거래의 목적은 내가 그 HTS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HTS를 어떻게 잘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매수 매도라든가 이런 방법을 구현할 방법을 이제 익힐 때 사용하는 거지. 모의 투자도 너무 오래 하시면 그게 안 좋은 습성이 또 벌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레버러지에 상관없이 그 거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실제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얼마 먹었어 이런 거에 묶여버려요. 좀 웃지 못할 상황이긴 한데 이게 뭐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모의 투자로 뭐 암만 많이 뭐 수익을 내면 뭐 합니까? 실계좌 딱 갖다 놓고 1,000만 원 놓고 하면 그렇게 될까요? 100만 원 놓고 해도 그렇게 될까요? 이거 물어볼 만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흔하게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뭐 1,000만 원 놓고 하루에 뭐 10%를 냈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 1억 넣고 10%낼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얘기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증권사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거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어, 이렇게 위키FX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위키FX에 들어가 보시면 해외 브로커 여기 보시면 홈하면 열어볼게요. 홈화면 열어보면 브로커의 정보를 지금 59,655개가 이 안에 있고 뭐 60곳 이상의 뭐 규제 기관이 등록되어 있고 뭐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포털이죠. 이런 사이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데 안에서 브로커 해외 브로커에 대한 소개라든가 그런 뭐 평점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좀 확인하시고 신뢰가 되는 곳에서 거래해야지 그냥 뭐 무턱대고 해외 증권사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제 해외에도 빵집, 대여 계좌 굉장히 많아요. 잘못하면 입금해 놓고 출금 안 되고 이런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증권사를 거래하실 때도 반드시 그 거래소가 어떤 곳인지 확인하는 확인 절차를 본인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 보면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 상단에 뜨는 거래소들 있죠. 이런 데서 하시면 되죠. 문제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브로커를 눌러보면 브로커 순위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브로커들이 보입니다. 이 상위에 있는 것들은 뭐 어디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제 이 상단에 있는 거래소들을 뭐 여기 XM도 있고 뭐 IC 마켓도 있고 있는데 고마켓, FE 마켓 이런 순으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증권사들을 다 가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입을 한번 해보고 그 증권사에 대한 이제 MT4도 열어보고 그 안에서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FP 마켓을 선호합니다. FP 마켓을 제가 거래는 이쪽에서 하기로 시작을 했고 예를 들어서 FP 마켓을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어떤 점수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 어디 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여기 쭉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을 다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선택하셔서 괜찮은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일으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 브로커를 찾는 방법. 그렇죠? 여기 보여드렸어요. 위키FX에서 이제 상단에 있는 그런 브로커들 괜찮은 증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증권사 이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MT4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건 이제 물론 뭐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고 내지는 뭐 유튜브에도 검색해 보시면 방법들 많이 나와요. 그런 데서 공부하셔도 되고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시는 것도 좋다고 여기십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키움증권만 이렇게 사용하다가 도대체 문제가 뭘까? 나를 포함한 모든 거래자들의 제일 큰 당면 과제는 뭘까라는 고민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은 첫 번째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얼마를 넣고 어떤 거래를 일으키는지 레버러지를 좀 작게 쓰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레버러지를 사용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거래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리고 누적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좀 용이합니다. 레버러지라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도박하듯이 그렇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뭐 어디서 하나 뭐 마찬가지죠. 어디서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거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누적 수익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봤을 땐 레버러지가 첫 번째 생명과도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시드가 얼마냐에 따라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바뀌는데 시드가 작은 분들은 일단 국내 증권사 사용이 어렵잖아요. 위탁 증거금이 이만큼인데. 그렇죠? 그리고 나스닥은 더 하죠. 나스닥은 더 비쌉니다. 근데 해외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상품들을 선물 거래보다는 CFD 상품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탁 증거금이라는 제도가 없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CFD 상품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오늘은 새롭게 여러분들께 이런 키움증권의 차트가 아닌 그런 MT4 차트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MT4가 무조건 좋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이 개발이 돼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기능들은 이 안에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시고 많이 서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지표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표를 함께 활용하고 우리가 이런 차트를 활용하고 보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오늘 수익을 만들어가고 또 오늘만 수입이 아닌 누적된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매매를 늘 응원드리고요. 함께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